네, 안녕하십니까. 명지전문대학 교육혁신센터 팀장 손우주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피텍은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저희가 피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교 대학이 연계해서 산업체와 같이 함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에 따라서 한국 뉴칼라 스쿨을 저희가 하고자 해서 교원그룹과 명지전문대학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좌측에 보이시는 경우가 그 사항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항이 기본 그 사업 기반으로 운영하고 알고 계시는 피텍 사업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내용은 영문에서도 보시겠지만 그 사업에 기반한 경우에는 그 하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융복합을 통해서 좀 하시는 부분을 지향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피텍 통합교육 과정은 저희가 얼리라고 해서 먼저 대학에 있는 교육과정을 고교 단계에서 먼저 좀 익숙해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3에 대한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서 해당 전공을 전문대학에서만 배우는 부분이 있겠지만 직무기저라든지 기타 전공적인 능력에 대해서 고교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 해당 전공에 대한 그 심화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 인공지능 콘텐츠과와 명지전문대학의 소프트웨어 콘텐츠과가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교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빨간펜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과거에 빨간펜이라고 하면 좀 학습지 같은 느낌이셨을 텐데요. 기존 종전에 2015년도부터 보면 그 디지털 빨간펜이라고 해서 그 IT라든지 정보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고려하셔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IT 기반으로 많이 좀 확대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2019년 7월 22일 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2019년에 맺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서 명지전문대학에 입학을 통한 교원그룹의 취업 우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추진 경과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7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에 그러니까 올해 2023학년도에 최초로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명의 학생들이 들어왔고요. 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괜찮을지 판단을 위해서 5월 11월에 각각 이렇게 멘토링 데이라고 해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학에 이미 입학한 학생, 그리고 교원그룹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수진까지 모두 참여하셔서 멘토링 데이를 했고요. 해당 멘토링 데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뭘 원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협약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면 되겠다, 방향성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나 실질적인 어떤 구심점이 없다 보니 저희가 2023년 8월에 피텍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미래고등학교 2명의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내부위원으로 7명 그다음에 업체분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고요.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IT 기반의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2019년에 협약을 맺고 2020년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3+2에 대한 과정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그 체계 자체가 조금 오래된 사항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2024학년도에 좀 더 개발을 새롭게 개편을 해서 학생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 절차까지 저희가 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대학 교과 선이수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교과 부분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선이수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과정의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을 고교 단계에서 이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자 간에 저희 기관별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학과 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또 교원 그룹에서 각각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하셨고요. 이 내용에 따라 교수자에 대한 지원도 멘토링 지원, 또 업체에서는 그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이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시면서 3자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저희가 편성을 했고 계획을 했는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까 보였던 이제 체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대학의 이제 스마트 케어라고 하는 저희가 전공 역량 및 기타 핵심 역량을 제고시키는 저희 체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체계 안에서 학과 간의 교육과정을 각각 부서 단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또한 이 내용에 따라서 선이수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콘텐츠 과다 보니까 그래픽에 대한 교과를 많이 그 고교 단계에서 다뤄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수준의 어떤 자격 조건이 발생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이수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능사 부분에 웹디자인 기능사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 기능사를 저희가 처음 설계 당시에는 자격증을 좀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타학과의 어떤 그 자격증 연계 학점 취득 요건과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항은 좀 보류가 되었고요. 하단에 있는 원격 콘텐츠 기반의 학점 인정 전공 기초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 과제에서 2024학년도 소프트웨어 콘텐츠과 교육 과정을 편성 설계함에 있어서 직무 기초 수준의 어떤 전공 과정에 대한 부분을 원격 강좌 콘텐츠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에서 연계됐던 그 교육과정과 그 저희 전문학사 별도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입학하셨던 이제 24명의 학생들을 별도반으로 운영을 해서 해당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했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대한 또 이수 수준과 학생들의 만족도 부분은 후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단에 그 발표하셨던 학교에서도 조기 졸업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최초 설계 당시에서는 조기 졸업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요건에 있어서 전공학점이 57에서 45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뭐 모듈 기반이다 아니면 마이크로 전공이다 전공 트랙이다라고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텍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교 전문대학 업체가 연계돼서 하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로드맵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서 조기 졸업을 시키는 부분이 맞는지라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한 학생들이 이미 로드맵상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인공지능 부분을 좀 실현 단계로 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단계까지 다 하고 나야 좀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졸업에 대한 부분을 3학기까지 마치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그 교육 과정 체계에서는 그런 이제 조기 취업형 계약과 형태의 어떤 실습형 학기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2024학년도가 어떻게 보면 2학년에 대한 취업이 발생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운영 사항을 좀 보고 그런 실습 형태의 학기제를 운영할지 말지 여부는 추후에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연구 단계 교육 과정을 하셨을 때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면서 교육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교육적인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셨고, 뭐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AI 등등 그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여러 내용들을 토대로 교육 환경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셨고요. 이 내용에 따라 그 교원 그룹은 이제 빨간 펜만 아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그 업체를 좀 이렇게 관리하고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부터 해서 레저 등등 여러 가지 사업까지 다방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해당 분야에서 IT라든지 그 정보기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적인 요소 아니면 그 프로그래밍적인 요소 등등 정보기술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는 학생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제작자, 그러니까 게임 기반의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형태의 학생들을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코딩적인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을 가지고 학생들이 제작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전문 기술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와 함께 고등학교 인공지능 콘텐츠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연구할 때 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교수진 그리고 업체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을 분석하여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방을 통해서 그런 뭐 C 언어라든지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래픽적인 요소 그리고 메타버스나 AI 등에 대한 사항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2024년도 교육과정이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보시면 가상 증강현실, 그래픽 앱 개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골고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연계되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학년도 1학기, 2학기 때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그 신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교육과정을 별도반 형태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2024학년도에 변경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대부분 제 교육과정 내용에 만족한다 등 뭐 도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가운데 있는 숫자는 이제 적극적인 만족인 사항이고요. 대부분 만족한다 형태로 진행된 사항을 포함하여 큰 숫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의 그 학생들이 저희가 만족을 했고요. 그럼 이제 성취 수준은 어떻게 나왔나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는 이제 작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별도반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뭐 유의미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성취 수준이 다소 높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PT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라든지 코딩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교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이미 좀 완수하고 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콘텐츠과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어떤 기초적인 단계를 좀 벗어나서 어떤 심화적인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선이수제 교과목을 그래서 개발을 했고 해당 콘텐츠를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학생이 23명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 학생들이 아직 입학 이전이다 보니까 해당 제도에 대해서 좀 인지가 왜냐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학생들이 출결이 좀 미흡을 하셔서 이수를 못한 사항이 발생했고요. 해당 교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과 편성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한 학생들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초기에 어떤 직무적인 기초 단계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드맵상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멘토링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업체분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관계자분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VR 실습이라든지 뭐 증강현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다만 기존에 그 많은 학교들에서 실습 중심의 현장 전문가 특강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보시겠지만 만족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기술을 좀 선도하는 학과다 보니 그런 참신하고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에 기본적인 그런 특강 형태의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만족도가 낮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게임 재미라고 하는 이제 비교과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틀간에 그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첫째 날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학생들이 그 게임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를 하고요. 그거를 그 다음 날에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단계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상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 보고를 여기에는 담을 수 없던 거는 요 시점에서는 이제 제작이 안 됐던 사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위한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텍반하고 일반 학생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학생들 팀이었고요. 그 슬기로운 소콘 활동이라고 해서 대학생을 하면서 소콘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기타 학사 안내 등등을 학생이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모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제공하는 그런 툴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단계였지만 어쨌든 단기간 내에 학생들이 성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명지전문대학에서 교과 및 비교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통해 피텍을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질문이 한 개 정도 워낙 빨리 발표를 해주셔서 한 개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짧게만 명지전문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기업 교원그룹의 멘토링에 피텍반이 있고 넌피텍반이 있어요. 네, 일반반이 있어요. 일반반도 멘토링 하나요? 일반반도 저희가 멘토링 할 때는 사실 피텍 기반으로 한 사항이다 보니까 피텍 학생들만 했고요.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 일반 학생들도 참여해달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교육신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 학생까지 지금 포함시키게 되면 일반 학생이 사실상 아까 보셨겠지만 100여 명이 되다 보니 누구는 들어오고 또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피텍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